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10년째 회계 일을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맡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당시 회계를 맡던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 아들이 회계사라서 그런지 다들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말순이 어머니 아드님이 회계사시니까 숫자에 밝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 회계 좀 맡아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맡게 되었죠.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이라는 생각으로 영수증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기고 장부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몸에 무리가 많이 왔네요. 좀 쉬셔야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경로당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회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다들 걱정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말순이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후임을 찾기 시작했는데 박노인 어르신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박노인 어르신은 74살로 저보다는 3살 어리시고 예전에 작은 가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사도 해 봤고 계산은 좀 할 줄 아니까 말순이 어머니 뒤를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다들 반가워하면서 박노인 어르신께 회계를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 자세하게 인수인계를 해 드렸어요. 장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지, 영수증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돈은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박어르신, 여기 이 장부에는 이렇게 적고요. 영수증은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여기 보관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이 금고에 넣어두고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잔액을 확인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장부를 점검하셔야 해요. 박노인 어르신도 정말 열심히 들으시면서 메모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순이 어머니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일을 넘겨드렸어요. 처음 몇 주는 별일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 어르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이야기였어요. 어? 경로당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이번 달 간식비가 평소보다 적게 나왔네. 저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맡은 분이 아직 적응 중이니까 조금씩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 달 커피값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간식 사러 가니까 돈이 생각보다 적게 남아있더라. 저는 그저 새로 맡은 분이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해오던 일을 다른 분이 갑자기 맡으시니까 처음엔 서투를 수밖에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돈이 자꾸 모자라는 것 같아. 장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전에 말순이 어머니가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했나? 빠뜨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노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박 어르신, 혹시 제가 설명 못 해드린 부분이 있나요? 장부 정리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그런데 박노인 어르신은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말순이 어머니, 잘 하고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은 김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순아, 요즘 경로당 돈 관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박 어르신이 맞고 나서부터 뭔가 돈이 자꾸 부족해. 너 인수인계할 때 뭔가 놓친 거 없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정말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집에 가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복사본 장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영수증도 빠짐없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돈이 부족한 게 제 탓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내 탓이라고?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이가 장부 넘겨줄 때 잘못 계산한 게 분명해. 나이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 보이던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그런데 더 심해진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노망이 온 건 아닐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노망이라니요. 그것도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상시처럼 경로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구석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오는 걸 보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불편하고 어색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시거나 아예 못 본 척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그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수근수근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가 장부를 넘겨줄 때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나이가 있으니까 실수했을 수도 있지. 요즘 말순이 보니까 깜빡거리는 게 많아 보이더라. 혹시 노망이 온 건 아닐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계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야. 박 어르신이 새로 맡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분명 인수인계할 때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성실하게 해왔는데 노망이라니요. 더군다나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아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노망이 온 건가? 실제로 실수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장부를 잘못 작성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습관처럼 해온 일이었는데 갑자기 틀렸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하는 듯한 시선, 의심스러워하는 시선, 안쓰러워하는 시선, 모든 시선이 다 불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은 머물렀을 텐데 그날은 30분도 안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실수한 건가? 노망이 온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아들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제가 우울해 보였나 봐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철수야,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엄마가 회계를 잘못했다고 하네. 돈이 자꾸 부족하다면서 엄마가 인수인계할 때 실수했다고 해. 노망이 와서 계산을 못한다고 수군거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나중엔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변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엄마는 가계부 하나도 절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다못해 마트에서 거스름돈 100 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 회계를 틀렸다고? 말도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었지. 갑자기 실수할 리가 없어. 그래서 아들과 함께 다시 경로당에 가서 장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경로당에 갔어요. 박노인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들을 보시더니 약간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제 아들 철수입니다. 회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박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넘겨드린 장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아들이 전문가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박노인 어르신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색이 약간 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꼭 그래야 할까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결국 박노인 어르신도 거절할 수는 없으셨나 봐요. 아, 네. 그러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장부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과 함께 식탁에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적어둔 기록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큰 지출 항목들에서 금액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냉난방비 15만 원이라고 적어둔 것이 냉난방비 20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식비 8만 원, 이 간식비 12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청소용품비 3만 원, 이 청소용품비 5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영수증과 함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관해둔 영수증 복사본들과 비교해 봤는데 분명히 제가 맞게 적어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다른 금액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는데 너무 많은 곳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한데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정한 흔적이 너무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글씨로 덮어 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이 돋보기를 가져와서 더 자세히 살펴보더라고요. 엄마, 이거 보세요. 여기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선명해요. 그리고 원래 글씨와 나중에 쓴 글씨가 완전히 달라요. 펜도 다른 걸로 쓴 것 같고 글씨체도 다르네요. 정말 그랬어요. 자세히 보니까 원래 제가 쓴 글씨와는 완전히 다른 글씨로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분석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명백히 누군가가 일부러 수정한 거예요. 지우개로 지운 흔적도 보이고 펜도 다른 걸로 쓴 것 같아요. 엄마가 원래 쓰신 숫자들을 더 큰 숫자로 바꿔놨네요. 이렇게 되면 차액만큼 돈이 남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서 마치 제가 처음부터 잘못 기록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차액만큼의 돈을 빼돌린 거였죠. 예를 들어 냉난방비가 실제로는 15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기록해 놓으면 5만 원이 남잖아요. 그 남은 돈을 슬쩍 가져간 거였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제가 노망난 할머니로 몰리는 동안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장부를 조작해서 마치 제가 원래부터 잘못 적은 것처럼 꾸민 거였습니다. 철수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믿어줄까? 박 어르신이 그런 분일 줄 몰랐는데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명백한 횡령이고 엄마를 모함한 거예요. 저도 전문가니까 정확한 증거를 만들어서 밝혀야 해요. 엄마가 억울하게 노망 취급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회계사인 아들이 특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작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지워진 글씨를 복원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연필 자국이나 아빈 등을 통해서 원래 써 있던 숫자들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제가 쓸 때 사용했던 펜과 나중에 수정할 때 사용한 펜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종이의 섬유질까지 분석해서 지우개로 지운 흔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도 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돋보기를 들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철수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거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완벽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7군데에서 숫자가 조작되어 있었고 빼돌린 금액이 총 18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들이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인 범행이었어요. 각각의 조작된 부분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건 검은색 볼펜인데
박노인 어르신은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셨다는 것까지 밝혀냈더라고요.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자료면 누가 봐도 조작된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엄마가 쓰신 숫자들이 여기 다 복원되어 있고요. 박노인 어르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정했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조작들이 모두 박노인 어르신이 회계를 맡은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만든 증거 자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조작 흔적들, 펜 잉크 성분 분석 결과, 원래 글씨 복원 결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 금액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아들이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총 180만 원이 빼돌려졌는데 이게 한두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빼돌린 거였어요.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여러 항목에 걸쳐서 조작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한 항목당 몇만 원씩만 부풀려서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37개 항목에 걸쳐서 누적되니까 18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된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박노인 어르신이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악질적인 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의도적으로 제 장부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노망난 할머니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뻔했어. 엄마,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증거를 어떻게 공개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제서야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가 문제였습니다. 박노인 어르신을 직접 대면해서 따지자니 혹시라도 증거를 파괴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경로당 내부 분위기가 너무 나빠질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가장 공정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원래 총회에서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마침 다음 주 금요일에 원래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철수야, 총회에서 발표하는 게 어떨까? 모든 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 같아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자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긴장되고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어르신들이 제 말을 믿어주실지, 박노인 어르신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경로당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도 걱정이 되는지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우리한테는 완벽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고 할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경로당에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였고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증거가 준비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였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 박노인 어르신을 직접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사람들이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노인 어르신도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미 노망난 할머니, 로 찍힌 상황이었으니까 더욱 어려웠죠.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어요. 괜히 시끄럽게 해서 경로당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엄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경로당 돈이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로당 전체의 문제였고 다른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다음 주에 경로당 원래 총회가 있었거든요. 모든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전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지, 박노인 어르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도 걱정되는 마음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드디어 총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해서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들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 어르신도 오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더니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오늘 무슨 발표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총회가 시작되고 일반적인 안건들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발표할 순서가 되었어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경로당 회계를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실수했다는, 심지어 노망이 왔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정말 억울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순이 어머니, 그런 소리 한 사람 없는데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소개했어요. 제 아들이 회계사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장부를 정확하게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철수 회계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장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화면에 분석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조작되기 전에 원래 숫자들과 조작된 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 부분들이 모두 인위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운 흔적, 다른 펜으로 덮어 쓴 흔적이 모두 확인됩니다. 총 37군데에서 숫자가 조작되었고 그 차액은 180만 원입니다. 장내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정말이야? 180만 원이나? 그럼 말순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박노인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장부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노인 어르신께서 사용하신 펜의 잉크 성분도 분석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사용하신 펜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에요. 박노인 어르신이 회계를 맡으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박노인 어르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박 어르신, 정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박노인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 어르신이 계속 고백하셨어요. 집에 돈이 너무 급해서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잠깐만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말순이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풀리는 동시에 박노인 어르신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어려운 사정이 있으셨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노망이 왔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아세요? 박노인 어르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우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말순이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박 어르신 너무 실망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노망이 와서 계산도 못한다고 하셨지만 제 머리는 아직 멀쩡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노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분이 박수를 치시다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함이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총회에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박노인 어르신은 빼돌린 18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셨고 회계직에서도 물러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습니다. 말순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저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고 10년간 성실하게 일한 제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건강이 좋아져서 경로당 회계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억울한 일당했을 때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들 철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